오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놓치기 쉽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망막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망막은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신경 조직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서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필름 같은 건데요. 그러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들이 이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고 비로소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망막 두께 자체가 0.1에서 0.5mm 정도로 아주 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이 망막이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될까요? 망막 질환들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가볍게 넘어가기 쉬워서 더 위험한데 눈에 뭐가 떠다녀서 벌레인 줄 알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뭔가 깜깜해지고 번쩍번쩍해서 깜짝 놀라서 왔다. 비문증이라고 하던데 이게 눈에 실타래 같은 게 보였다. 그러고 오시거든요. 저 지금 여기 막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있다면 바로 안과에 가셔서 검사와 진료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종종 이제 충혈 때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 충혈과 비문증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비는 것 때문에 충혈이 오신 분이라면 비문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충혈로 많이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결막하 출혈이라 그래서 엄청 빨개져서 오시거나 바이러스성 결막염, 각결막염 때문에 전염성으로 오시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비문증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비문의 원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 눈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고 젤리 같은 게 원래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노화에 따라서 물처럼 좀 변해요. 그래서 그런 젤의 일부가 좀 뭉쳐지면서 찌꺼기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해요.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비문증은 다소의 불편함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옅어지거나 적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10% 정도는 꼭 치료가 필요한 비문증이 있습니다. 45세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3주 전부터 그냥 뭐가 좀 떠다니고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지내셨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근데 한 2일 전부터는 이쪽 눈을 이제 가려보니까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많이 떨어진 걸 느끼셨대요. 첫 번째 사진은 안타깝게도 이미 망막에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어서 황반까지 다 떨어진 상태예요. 두 번째 사진도 이 환자분 밑에 부분에 구멍이 나거나 약간 찢겨질 것 같은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눈도 비문증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눈 같은 눈을 그냥 놔둬서 사실 오른쪽 눈 같이 구멍이 심해지고 망막이 떨어진 그런 박리가 생긴 거거든요. 사진을 보면 떨어진 망막을 가스로 채워서 붙여주고 찢어졌던 부위는 레이저로 잘 붙여준 그런 사진이고요. 왼쪽 눈은 밑에 쪽에 흐려진 부분들의 주위로 레이저로 이렇게 장벽을 쳐놔서 박리까지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예방 조치를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스는 왜 넣는 건가요? 우리가 이게 벽지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를 풀 발라놓고 그냥 놔두면 바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으로 한 20-30분 받쳐놓고 있으면 더 좋은 듯이 눈 안에는 누가 받쳐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눈 안에 망막박리 수술을 하면 가스를 넣어요. 그래서 그 가스가 눈 안에 차 있으면서 망막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괴로운 것이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를 엎드려만 계셔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시력이 잘 나오고 실명 위기를 넘어가면 다행인데 망막 중에서도 중심부에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황반 부위는 시력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따라서 이 망막 박리가 황반까지 이어지기 전까지가 치료의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파란 부위가 황반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망막에서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고
빨간색 부분이 망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밑에 아래쪽에 떨어진 거 맞아요. 그 까만 부위가. 예. 아, 무서운 게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환자분들이 거의 못 느껴요. 가 쪽이 좀 가려져 보이는 것 같다. 평소보다 좀 떠다니는 게 많아진 것 같다. 뭐 이 정도지 안 보인다거나 뭐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잘 못 느끼세요. 황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저 정도까지 떨어져야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구나. 예, 그러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사실은 치료 시기를 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런 분도 빨리 수술을 해줘서 붙여줘야겠지만 저 황반 부위가 떨어지기 전에 수술을 했으면 한 90% 좋아졌을 확률이 시력이 한 절반 이하로 성공률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비문증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비문증이 있어서 약간 조금 걱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정기적인 검사를 기간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는 거는 보통은 저는 한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근시가 심한 분들, 한 마이너스 5디옵터나 6디옵터 이상의 근시가 심한 분들은 이 비문증의 위험 인자가 돼요. 눈이 크다는 건 망막이 크고 얇고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구의 길이, 안축장이라고 눈 뒤쪽으로 길이가 긴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근시가 한 마이너스 5, 6 넘어가면 고도 근시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좀 망막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찢어지거나 비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증상에 따라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안과 검진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 60세 이상은 황반변성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망막박리 외에 황반변성과 당뇨 망막병증도 대표적인 망막 질환입니다. 먼저 황반변성은 망막층의 노화로 시작되는 질환이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작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황반이 손상되면 사물이 휘어 보이거나 중심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70세 여자 환자분이 시력이 떨어졌다고 오셨고 망막 검사를 해봤더니 황반부에 삼출물 소견과 OCT A상의 신생혈관 소견 그리고 OCT 상의 망막에 물이 찬 소견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황반변성 치료는 어떻게 하냐, 뭐 치료법이 있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유리체 강내 주사요법이라 그래서 눈에 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눈에 주사를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 뭐 아프지 않고 금방 끝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주변부 신생혈관의 확장을 저지하는 항혈관성 성장인자를 주사하게 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 주사를 하기 전에는 저렇게 부어있던 망막이 황반변성 주사 후에는 저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은 주사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황반변성은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는 어렵습니다. 주사 치료도 간단하지만 여러 번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완치가 힘들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망막 질환 세 번째는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쉽게 설명하면 정상인 망막은 이렇게 좀 깨끗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좀 빨갛게 피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하얗게 좀 찌꺼기도 좀 차는 것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 사진상으로는 한 세 번째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환자분이 느끼는 게 전혀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잘 관리되고 눈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당뇨 환자의 80%가 당뇨 망막병증 초기 소견이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6세 남자 환자로 당뇨 진단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좌안이 잘 안 보인다고 저희 안과에 내원한 환자 케이스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고 주사치료, 레이저 치료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당시 망막 검사 사진인데요. 뭔가 흙탕물처럼 뭔가 피 같은 것도 나 있는 것 같고 뭔가 뿌옇게
뭔가 검은 것들도 많이 보이죠. 저런 거 이제 유리체 강내에 피가 나서 지금 흙탕물처럼 뿌옇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저 점처럼 점점점점 있는 것들은 그 문제가 된 터진 혈관을 레이저 치료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당뇨 망막병증으로 유리체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만으로는 호전되기 힘들고 망막 수술을 통해 피를 걷어내주고 문제 혈관을 레이저 치료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시력도 돌아왔고 호전되었으나 이 환자 케이스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젊더라도 또는 당뇨 진단이 얼마 안 되었더라도 당 관리를 잘 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망막에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망막 질환의 주요 증상들이 보인다면 망막 질환 치료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나 안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소중한 시력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